어르신들 은퇴하고 나면 참 여기저기서 돈 나갈 곳이 많습니다. 자식들 용돈도 줘야 하고 병원비도 챙겨야 합니다. 이럴 때 젊어서 꼬박꼬박 넣어둔 개인연금을 꺼내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연금이 하나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은행, 저 보험사에 2개에서 3개씩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를 보니 100만 원 넣었는데 수익이 제법 나서 1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다른 하나를 보니 이것도 100만 원 넣었는데 10년째 101만 원, 겨우 원금만 지키고 있습니다. 보면 속이 터집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은 어떤 통장부터 꺼내 쓰시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수익이 난 150만 원짜리부터 쓰실 겁니다. 아유, 그래도 이자가 붙었으니 이거부터 써야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자산 관리사 20년 경력의 연금 전문가 박성준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수많은 연금 통장을 봐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연금 부자들만 아는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연금으로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과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분들은 절대 수익이 잘 나는 150만 원짜리 통장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10년째 101만 원만 들어있는 그 속 터지는 통장부터 없애버립니다. 이게 참 사람의 마음과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10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5개는 빨간불이 들어와 돈을 벌었고 5개는 파란불이 들어와 돈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빨간불이 난, 즉 수익이 난 주식부터 팝니다. 돈을 벌었으니 기분이 좋아서 얼른 내 주머니에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난 손해본 주식은 절대로 팔지 못합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좋은 주식, 즉 돈 버는 주식은 다 팔아버리고 내 손에는 돈 까먹는 나쁜 주식만 가득 남게 됩니다. 연금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르신들 통장에 20년 전에 가입해서 지금 이자 3% 시대에도 꼬박꼬박 5% 이자를 약속한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5% 이자를 평생 준다니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10년 전에 가입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만 겨우 지키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창고에 묵혀둔 쌀가마니 같은 겁니다. 연금 부자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당장 돈이 필요할 때 황금알 낳는 거위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대신 창고에 둔 쌀가마니, 즉 수익 안 나는 연금부터 꺼내서 씁니다. 그리고 그 황금 거위는 어떻게 할까요? 80세, 90세까지 그냥 놔둡니다. 힘들 때마다 계속 황금알을 낳으라고 말입니다. 이 간단한 순서 하나만 바꿔도 어르신들의 노후 자산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연금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러니까 수익이 잘 나는 개인연금은 가장 마지막까지 아껴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무엇으로 버텨야 할까요? 어르신들의 연금 지갑을 찬찬히 열어보면 개인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일하며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도 있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택연금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도 받고 계실 겁니다. 참 종류가 많고 이름도 복잡합니다. 여기서도 돈을 꺼내 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손대면 안 되는 연금이 있고 급할 때 먼저 써도 되는 연금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연금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국민연금이라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어르신들 노후라는 집을 짓는 데 쓰는 가장 튼튼하고 굵은 대들보입니다. 이 대들보가 튼튼해야 다른 석가래, 즉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비로소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대들보를 스스로 깎아서 받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 동네 친구인 김춘식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딱 63세가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식 씨는 5년 전 60세가 되기 전에 조금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당장 수입은 없는데 주머니는 비어가니 덜컥 5년을 당겨서 58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일찍 주는 대신 1년에 6%씩 연금을 깎습니다. 5년을 일찍 받았으니 총 30%가 깎여 나간 셈입니다.
결국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던 연금이 평생 70만 원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춘식 씨는 그래도 5년이나 먼저 받았으니 이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면 어떨까요? 다른 친구들은 100만 원씩 받는데 본인만 70만 원을 받으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춘식 씨의 다른 친구인 이민도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민도 씨도 63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은 건강하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5년 뒤에 주시오 하고 미뤘습니다. 이것을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는 이렇게 늦게 받는 분들에게는 보답으로 1년에 7.2%라는 아주 큰 이자를 붙여줍니다. 민도 씨가 5년을 미뤘으니 총 36%가 늘어났습니다. 68세부터 민도 씨는 100만 원이 아니라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일찍 받은 춘식 씨의 70만 원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당장 생활이 너무 어렵거나 몸이 편찮으셔서 80세를 넘기기 어렵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찍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요즘 80세는 정말 청춘입니다. 건강하게 90세,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딱 80세까지만 사신다고 계산해도 일찍 받는 것과 늦게 받는 것의 총액은 비슷해집니다. 만약 80세를 넘어서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한 분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큰 이익을 봅니다. 1년에 7.2%씩 평생 이자를 주는 은행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국가가 보증하는 국민연금뿐입니다. 기금이 고갈되어 못 받는다는 말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식들, 손주들 세대의 문제이고 국가가 우리 어르신들께 약속한 돈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허락하고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이 국민연금이라는 굵은 대들보는 최대한 늦게 가장 굵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연금 부자들이 지키는 두 번째 철칙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튼튼한 대들보는 우리 노후의 가장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는 어떤 돈을 먼저 쓰는 것이 현명할까요? 바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즉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퇴직금 통장을 그냥 10년, 20년 묵혀두십니다. 나라에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30%나 깎아준다고 하니 10년 뒤부터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 연금 부자들의 세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이 세금 30% 할인은 10년을 묵혀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10년에 걸쳐서 나눠받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10년이라는 기간은 어르신께서 그 통장에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처음 꺼내 쓴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마치 10년짜리 할인 쿠폰과 같습니다. 쿠폰을 받아놓고 서랍에 10년을 넣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가게에 가서 100원짜리 껌이라도 하나 사면서 쿠폰 도장 찍어주세요 해야 그때부터 10년 할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 고객인 김동현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60세에 퇴직금 1억 원을 IRP 통장에 받으셨습니다. 돈이 당장 급하지 않아서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놔두셨습니다. 70세가 되어 드디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70세가 되어서야 1년차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100세 천국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민도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60세에 1억 원을 받으셨고 돈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던 그 해에 딱 10,000원만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61세에도 10,000원, 62세에도 10,000원, 매년 10,000원씩만 빼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10년이 흘러 70세가 되었습니다. 김동현 어르신은 이제 1년차 할인을 받지만 이민도 어르신은 벌써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에서는 10년이 넘어가면 즉 11년 차부터는 세금 할인을 30%가 아니라 40%로 더 올려줍니다. 결국 두 분은 똑같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매년 10,000원이라는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그 작은 차이 하나로 평생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IRP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있다면 당장 돈이 필요 없으셔도 올해가 가기 전에 딱 10,000원이라도 반드시 한번 꺼내 쓰시길 바랍니다. 그 10,000원이 어르신들의 10년 뒤 세금을 크게 아껴줄 것입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춰서 크게 받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통장 IRP는 당장 10,000원이라도 꺼내서 세금 할인 도장을 찍어두었습니다. 개인연금은 수익 안 나는 것부터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재산 목록에서 가장 큰 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니 내 노후가 걱정되고 이 집을 팔자니 당장 살 곳이 막막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깊은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이 집에 평생 살면서 이 집을 담보로 매달 나라에서 꼬박꼬박 월급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일수록 가입하는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금 부자들은 이 시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제게 상담을 오셨던 김미진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하시고 덜컥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당시 집값이 5억 원이었고 62세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매달 100만 원 정도가 나오니 처음 몇 년은 숨통이 트이고 참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72세가 되셨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건강하신데 그 사이에 집값이 10억 원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미진 어르신의 연금은 처음 가입한 5억 원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단 1원도 오르지 않고 평생 100만 원입니다. 만약 이분이 10년을 기다려 72세에 10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했다면 매달 25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서두른 탓에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 넘게 손해를 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금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가입 나이가 많을수록 매달 받는 돈이 훨씬 커집니다. 60세에 가입하면 30년, 40년을 받아야 하니 나라에서도 돈을 쪼개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70세, 75세에 가입하면 받으실 기간이 그보다 짧아지니 한 달에 주는 돈을 훨씬 많이 책정해 줍니다. 둘째, 연금액은 가입할 때의 집값으로 평생 고정됩니다. 내 집값이 쌀 때 가입하면 평생 적게 받고 내 집값이 가장 비쌀 때 가입하면 평생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 부자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이 70대 초반, 즉 70세에서 73세 사이에 가입하십니다. 그때가 연금액이 가장 합리적으로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집값이 한창 오르고 있거나 가장 꼭대기라고 생각될 때, 그리고 내 나이가 70대에 들어섰을 때, 이 두 가지 황금 시기가 만나는 순간이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노후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퍼즐, 기초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5세가 되시면 나라에서 주는 용돈이라고 불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현재 기준으로 매달 34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돈을 드리는 참 고마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만큼 받으시는 분들마다 억울함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드물 겁니다. 어떤 분은 34만 원을 다 받으시는데 어떤 분은 10만 원, 20만 원이 깎여서 나옵니다. 심지어 바로 옆집에 사는 친구는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연금 부자들은 이 깎이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합니다. 가장 억울하게 깎이는 경우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라는 이유로 깎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부부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인 조윤경 어르신은 홀로 사시는데 기초연금 34만 원을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옆집의 김춘식, 이명숙 어르신 부부는 두 분 다 자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34만 원씩 두 명이니 총 68만 원을 받겠구나 하고 기대하셨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장에 찍힌 돈은 두 분 합쳐서 68만 원이 아니라 거기서 20%가 깎인 약 54만 원 정도였습니다. 각자 20%씩 깎여 나간 것입니다. 참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혼자 사는 사람보다 부부가 같이 살면 집세나 난방비 같은 생활비가 조금은 절약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억울한 경우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깎이는 겁니다. 이것이 참 속상한 부분입니다. 한 분은 젊어서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받습니다. 다른 한 분은 사정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니 국민연금을 못 낸 분은 기초연금 34만 원을 다 받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냈던 분은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이 넘어간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절반이나 깎여서 나옵니다. 아니, 국민연금은 내가 내 돈 내가 받는 건데 그걸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안에도 일부 세금으로 도와주는 복지 성격이 있으니 이중으로 복지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실하게 낸 분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깝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바뀌고 어르신들의 재산 가치도 변동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라는 것을 꼭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일종의 대기표입니다. 매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 없이 나라에서 알아서 검토하다가 어르신이 자격이 되는 해에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연락을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연금 통장을 먼저 열고 어떤 통장을 나중에 열어야 할지 그 현명한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이 연금 통장 중에서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마치 밭에 씨앗을 심어둔 것과 같습니다. 이 씨앗을 잘 키워서 열매를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돈을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두십니다. 이자가 1년에 2% 정도 붙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3에서 4%씩 오릅니다. 이것은 밭에 씨앗을 심었는데 자라나는 속도보다 잡초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른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투자라는 말만 들으면 덜컥 겁이 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괜히 손댔다가 원금까지 잃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요즘은 ETF라는 이름도 어려운 상품을 가지고 매일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며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는 올랐으니 팔고 오늘은 내렸으니 사자. 이렇게 매일같이 마음을 졸이십니다. 어르신들, 제가 20년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금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연금 투자는 100m 달리기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초 만에 모든 힘을 쏟아붓고 지쳐 쓰러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금은 마라톤입니다. 30년, 40년을 내다보고 달리는 아주 길고 긴 여정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하자마자 100m 달리기처럼 전속력으로 뛰면 1km도 못 가서 숨이 차서 쓰러지고 맙니다. 연금 부자들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절대 매일 시장을 보며 사고팔고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m 단거리 선수나 하는 일입니다. 마라톤 선수인 우리는 딱 한 번 좋은 펀드, 예를 들어 미국 1등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펀드나 전 세계 우량한 회사들의 골고루 나눠 담는 펀드처럼 튼튼하고 믿을 만한 상품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두는 겁니다. 사고팔고를 자주 하면 수수료만 많이 나갈 뿐입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가장 수수료가 안 나가는 전략, 즉 한 번 사서 10년, 20년 꾸준히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참고 견디면 그 씨앗이 알아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 부자들이 물가를 이기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6번째 비밀입니다.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꾸준한 마라톤 선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우리의 노후연금은 30년을 내다보는 긴 마라톤입니다. 좋은 밭에 씨앗을 심어두고 시간이라는 걸음을 주며 오래 기다리는 것이 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혹시나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자꾸만 귀를 쫑긋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낮으로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신문도 찾아보고 어려운 경제방송도 보십니다. 내가 공부하면 남들보다 더 벌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투자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들은 모두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나 증권사 직원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그분들도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을 기다립니다.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경우는 사실 실력이라기보다 운이 좋았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전문가에게 맡겨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백세천국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내어 건강과 생활정보, 복지제도 변화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요즘 무료로 주식 종목 찍어드립니다. 따라만 하면 3배 수익 보장, 이런 이상한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투자 리딩방은 어르신들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노리는 아주 위험한 덫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비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한두 번 수익을 맛보게 해주고는 나중에는 더 큰 수익을 내려면 회비를 내야 한다며 큰 돈을 요구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만약 어르신께 그런 달콤한 제안이 들어온다면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이 좋으면 왜 남의 돈을 받아서 알려줍니까? 당신 돈으로 당신이나 부자 되시지요. 진짜 전문가는 이거 사면 3배 오른다고 고기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묻어두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연금 부자들의 7번째 비밀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는 요행을 바라는 투자가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연금 그 자체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우리는 부유한 노후를 위한 연금 지갑 관리법을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익 안 나는 개인연금부터 깨서 쓰고 국민연금은 가장 나중에 받도록 소중하게 아껴두었습니다. 퇴직금 통장에는 10,000원의 도장을 찍어 세금 할인을 챙겼고 주택연금은 70대 초반 집값이 가장 높을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억울하게 깎이는 이유를 살폈고 연금 투자는 마라톤처럼 길게 보고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참 복잡하고 할 일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모든 노력의 진짜 목적입니다. 어르신들 70세, 80세가 되어서도 매일 아침 주식시장의 빨간불, 파란불을 보며 마음 졸이는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돈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투자를 공부해야 하는 노후가 과연 우리가 바라던 삶일까요? 제가 20년간 만난 진짜 연금 부자들은 70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세 개의 튼튼한 기둥을 세워두었기에 매달 300만 원, 500만 원씩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분들, 그분들은 더 이상 돈 버는 일에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만 고민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부자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5천만 국민이 모두 주식 투자만 한다면 나라는 거대한 도박장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부동산 투자만 한다면 돈이 전부 땅과 집에 묶여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5천만 국민이 모두 연금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 그 연금으로 맛있는 밥도 사드시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즉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소비가 늘어나면 동네 가게들이 살아납니다. 가게들이 잘 되면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이 성장합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안정되면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르신께서 현명하게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의 노후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투자입니다. 든든한 연금으로 행복한 100세를 누리시길 전문가 박성준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